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 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격조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주격, 그 다음에 서술격, 관형격, 목적격, 부사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주격조사는 오늘날의 형태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고 가면 오늘날의 주격조사는 이, 가, 에서 깨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중세국어에도 똑같은데요. 뭐만 하나 다르냐? 가의 형태가 없고 이의 형태로만 가를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이라는 게 있었고 또 짝대기 이 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표현하지 않는 영형태라고 하는데 표현하지 않는 형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15, 16세기까지는 가의 형태가 등장하지 않았고 이 가의 형태는 16세기부터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해서 17세기부터 널리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를 대신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짝대기 2와 이 영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과 똑같은 이 2의 형태는 언제 썼냐면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디, 체언이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하죠. 받침으로 끝났다는 것은 자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샘이 깊은 물은 뭐 발 아래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면 여기서 샘이를 보면 원래 형태가 샘이라는 체언이었고요. 주격조사 이가 쓰였어요. 그런데 하나 더 고려하면 왜 이렇게 쓴 거죠? 이어 적기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과 비교해서 이가 쓰였어. 이는 언제 써요?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오늘날도 똑같이 쓰잖아요. 사랑, 이, 그죠? 나무, 가. 이렇게 쓰니까 그냥 받침이 있다. 이가 있으면 받침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이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한 번 더 고려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짝대기 이, 모음 이는 언제 사용됐냐면 앞말이 받침이 없는 것, 즉 모음으로 끝날 때 오늘날의 뭐와 같아요? 가의 형태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부텨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부텨였어요. 부처였는데 여기에 얘가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땐 부텨이라고 읽으면 돼요. 부처가 이가 오늘날의 가로 치환할 수 있는 거죠. 부처가 이렇게요. 부텨이. 자, 이렇게 쓴 것은 훈민정음, 즉 한글을 때는 체언에 붙여서 썼고요. 이의 형태가 만약에 앞에 오는 체언이 한자다 그러면 따로 썼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우리 시조가 라고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시조가 뭐이기 때문에 한자이기 때문에 옆으로 따로 썼다는 거예요. 다음 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영형태 형태로 주격조사를 써주지 않았어요. 달이 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써주지 않는 것으로 이제 주격조사를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영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깨서는 중세국어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깨셔가 이런 식으로, 그죠? 어두 장군을 사용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주격조사 가는 17세기부터 나타났으니까 17세기에는 가를 써준 거죠. 아히가 17세기 문헌에서는 이렇게 사용됐고 17세기 이전 15, 16세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어 중에서 곡용 체언이 있고 종성 체언이 있는데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것은 단독형일 때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모음, 기역 혹은 모음이나 기역 등이 시작되면 조사 앞에 히읗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뒤에 오는 조사가 어떤 형태인지 알려면 우리가 얘는 히읗 종성 체언이구나, 얘는 뭐 기역 고경 체언이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얘까지 함께 해보도록 해요. 만약에 우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온다면 왔을 때요, 갑자기 히읗이 이렇게 출현해서 우히 이어졌게 한다는 거죠. 이때 주격조사는 히가 아니고 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돌이라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돌히가 되겠죠. 또 목적격 조사가 붙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 플러스 르리라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는데 이때 갑자기 히읗이 짠, 히읗 종성 체언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우훌이라고 이어졌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격 조사 왜 제가 르를 썼을까요? 일단 모음 조화를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앞말이 우라고 해서 음성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음성 모음을 적어주고 현대어에서 현대어를 잘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 받침이 있는 것에는 을을 쓰고요. 나무 받침이 없는 것에는 르를 썼죠. 그러니까 여기는 흘로 썼다는 것은 뭘 썼다는 얘기죠? 예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로 썼다는 얘기예요. 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히읗이 이어졌게 돼서 우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우흘 할 때 목적격 조사는 을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돌은 받침이 있네요. 그리고 양성 모음이네요. 그래서 아를 썼겠죠. 그 다음에 히읗이 짜잔 나타나서 이어졌게 해서 돌할이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를 한번 보면, 자, 우에다가 부사격 조사 만약에 의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음성 모음이니까 의로 써야 되겠네요. 당연히. 근데 얘는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어졌게 해서 우희가 됐다. 돌해도 마찬가지다. 얘는 왜 애를 썼어요? 오가 양성 모음이니까.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과를 쓰네요. 그러면 자, 과인데 받침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이 이어지면 히읗이 나타나 결합했다라고 했으니까 우에 히읗이 결합해서 우夸거센 소리가 되었다. 돌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사격 조사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말이 더 붙게 되는데 이 처속, 공동, 비교 이런 말은 어떤 표지냐면 이 부사격 조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예요. 그래서 이 애는 처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 공동,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의 의미를 갖는 부사격 조사다. 그럼 만약에 비교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비교 부사격 조사다. 라고 의미까지 덧붙여 주고요. 실제로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균기에 달아 할 때 이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라는 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도 마찬가지죠. 서술격 조사가 옛날에는 이다가 없었고요. 다 이라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히라가 되는 거죠. 히가 이어졌게 돼서 돌히라, 여기서 히읗이 이어졌게 돼서. 그 다음에 체언에서 기역 덧생김 체언이 있는데요. 자, 단독형일 때는 그대로 쓰이죠. 아까 히읗 종성 체언처럼. 그런데 모, 무, 느로 끝난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나면 끝모음이니까 오, 우, 으 얘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기역이 덧붙는다. 이게 바로 기역 덧생김 체언, 기역 고경 체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나, 모, 누, 무 뭘로 끝났어요? 오, 우로 끝났죠. 그러면 모음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기역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뒤에 있는 자음이 앞말의 받침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기역 플러스 이 주격조사하면 뭐가 돼요? 남기가 되는 거죠. 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를 만났어요. 그럼 얘가 나, 모에서 나, 남, 기억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받침이 있는 거니까 이응을 써주고 양성모음이니까 알이 붙겠죠. 그래서 얘는 최종 남갈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굼굴 모음이니까 음성모음이니까 또 음성모음 을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어적게 한 거고요. 처소부사격 조사에 의가 붙는 것도 똑같아요. 얘가 양성이니까 얘를 써주고 아래가 붙은 걸 써주고 이어적게 한 거고요. 여기는 음성이니까 의를 써주고 이어적게 한 것이다. 공동부사격 조사가 쓰일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남과 굼과가 아니고 나무와 구무와로 썼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현대문법에서 용어만 활용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체언에도 불규칙 체언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히읗 종성 체언과 기억 덧생김 체언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매우 쉽죠. 주격 조사랑 형태가 똑같아요. 주격 조사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 것은 뭘 썼어요? 이. 서술격 조사니까 이라를 쓰는 거죠. 이때는 이다라는 형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음 뒤에는 이라. 그런데 얘를 이어적게 하니까 다락이라라고 된 거고요. 그 다음 땡 짝대기라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 쓰겠죠. 그래서 바이라가 된 거죠. 그런데 바 플러스 이 플러스라가 한글일 경우에는 이 앞말 체언에 붙는다고 그랬으니까 베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라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형태로 나타난 것은 이모음 D라고 했으니까 D가 체언이겠죠. 그래서 영형태로 나타나고 그냥 리라라고 쓴 거죠. 다음 관형격 조사를 볼게요.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는 의 하나밖에 없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의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래아가 들어간 그 다음에 의, 시옷이 사용되었다. 이 에와 의는 유정명사 뒤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아래아와 의를 구분한 것은 모음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자계 그랬어요. 그러면 표기는 어떻게 돼요? 실제는 도자계 왜요? 이어적기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래아가 들어간 애가 사용되었구나. 요거 구분만 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거북이가 거북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유정명사적 거북과 사람. 그러니까 유정명사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말해요. 사람과 동물을 우리는 유정명사라고 하는데 유정명사 뒤에는 애와 의를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음조화를 지켜야 되는데 거북도 동물이니까 유정명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거북 플러스 이인데 이어적게 해서 거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시옷은 언제 썼냐면 무정명사 뒤에 또는 높임의 유정체언, 높임의 대상인 유정체언 뒤에는 시옷을 썼다. 그리고 한글 뒤에서는 앞말에 붙여 썼다는 거. 그래서 부처가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 부처님이니까 에다 높임 유정체언이니까 시옷을 썼는데 앞말에 붙여 써서 부처, 그러니까 부처의, 부처님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라 무정명사적,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시옷을 써서 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 기능을 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관형격 조사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원래가 너라는 체언이었는데 이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너의 말이라고 해석해서 여기 있는 이가 뭐야? 관형격 조사이다. 우리가 주격 조사 뭐로 배웠어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주격 조사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서 짝대기 이가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한다. 실제로 제 뜻을 할 때 자기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플러스 이. 그래서 저의 뜻이라고 해서 이가 관형격 조사. 이거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꼭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얘는 지금 우리가 관형격 조사 본 거예요. 관형격 조사가 이렇게 짝대기 2로 사용되었다 라는 건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내 이를 위하여 라고 세종어제 서문,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내는 뭘로 분석할 수 있어요? 나 플러스 이, 나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라는 뜻으로 풀이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뭐예요? 주격조사 이라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그럼 얘가 뭐 주격조사인지 관역격조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바로 현대어 해석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고요. 여기는 자기의 뜻을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가 관형격 조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너의 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가 관형격 조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목적격 조사인데 현대국어에서 을률이에요. 그래서 을은 사랑 해가지고 뭐예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을은 나무 해가지고 앞말에 받침이 없을 텐데, 그러면 중세국어 때는 왜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타났냐? 첫째,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모음조와 고려한 거죠. 그런데 얘는 언제 쓰였어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쓰이죠. 나무를 줄임말이고, 가기를 줄임말이고, 너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리을을 그냥 목적적 조사로 썼다는 거. 하나빌 할아버지를,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었으니까 이거 그냥 대응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모음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어적기를 하니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겨울 플러스 받침이 있으니까 얘가, 그리고 음성 모음이니까 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어적기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격 조사는 를이 아니고 을이라는 것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언의 형태를 꼭 확인하고 격조사를 확인하시기 바라요. 겨울 플러스 을인데 이어적기 하니까 겨울을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격 조사는 르이 아니고 을이었다는 것, 이런 형태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체언의 형태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봅시다. 부사격 조사도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 왜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구분했으니까 얘는 이 모음 뒤에 사용됐습니다. 발아래 애가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도솔천애 얘가 부사격 조사인데, 얘가 도솔천 할 때 음성으로 끝났으니까 애고요. 발알할 때 발알이 아래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애고, 이 모음 뒤에는 예를 썼다. 그래서 배 할 때 여기 이 모음이 있으니까 예를 썼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구의 부사격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부사격 조사 앞에는 뭔가 의미, 그 앞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구의 부사격 조사는 도구,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수단의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로, 으로, 로가 있다. 그럼 아로는요, 앞말이 양성 모음이면서 자음 뒤에
그 다음에 으로는 음성 모음이면서 자음 뒤에 오늘날의 말과 똑같아요. 사람, 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음 뒤에 으로가 붙는데 이때는 모음 조화를 고려했기 때문에 아로도 쓰였다라고 하고 모음 뒤에는 그냥 오늘날에도 로가 쓰이죠. 나무로 그러면 이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때 뭐라고요? 도구, 수단의 의미일 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손으로, 꿈으로, 눈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혹격조사 볼 건데 오늘날과 혹격조사 똑같아요. 혹격조사는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오늘날과 다른 것이 있었죠. 오늘날과 같은 건 아와 야죠. 그래서 아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사랑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나무야 이거는 셈이 똑같은데 이어라는 게 쓰였다. 이어라는 것은 누구를 존중하여 부를 때 이어를 썼고요. 하는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의 혹격조사. 이어는 존중할 때 쓰는 혹격조사로 쓰였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조사는 다 끝났고요.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 구분하는 것까지 해봅시다. 명사형 어미 우리 현대국어에서 생각해봐요. 자,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인데 명사처럼 바꿔주는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 오늘날에 뭐가 있어요? 과 기가 있죠. 앞말이 받침이 없으면 있으면 미음만 써요. 그런데 이 기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냐면 17세기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15세기, 16세기에는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없었고 음만 사용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명사형 어미 음은 이때 표기는 뭐라고 했냐? 옹과 음으로 했다. 기는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옹과 음으로 나눴을까요? 모음 조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감 끝 음절이 양성일 때는 옴을 썼고요. 음성일 때는 음을 썼겠죠. 그래서 막다에다가 명사형 어미를 쓰고 싶어요. 아가 양성이니까 옴을 썼겠죠. 그 다음에 쏨에 있어서 라고 할 때 쓰다에다가 이 으가 음성이니까 음을 썼어요. 그래서 얘를 이어적기 위해서 쏨에라고 된 거죠. 왜냐하면 으는 활용하면서 탈락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는 옹과 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명사 파생 접사를 봐야 돼요. 명사 파생 접사니까 이미 품사는 뭐인 거죠? 명사인 거예요. 품사는 명사, 접사가 쓰이면 품사가 바뀌니까요. 명사 파생 접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암과 음이다. 왜? 모음 조화를 고려해야 하니까. 그럼 오늘날에 명사 파생 접사 뭐 있어요? 으와 응과 미음이 있죠. 똑같네요. 그런데 모음 조화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이 아래아와 으가 쓰였다. 살옴이 사롬해서 삶이 되어서 얘는 명사예요. 왜? 접사가 쓰인 것이니까. 여기서 쓰인 접사는 여기서는 명사형 어미고요. 여기서 쓰인 접사 여기서 봅시다. 살다에다가 얘가 양성이니까 암을 붙여서 사람이 됐어요. 이어적기 한 거죠. 그럼 오늘날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열음 여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음성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음을 쓰고 얘가 여름 이어적기에서 됐는데 오늘날의 열매 그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아까 살다 열다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명사형인데 품사는 동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도 될 수 있고요. 자 살다에다가 옴이라는 명사의 어미가 붙어서 사롬이 삶이 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형 어미니까 삶이라는 것은 동사가 되는 거죠. 이런 동사 어디에 쓰여요? 문장 끝에 서술어 기능을 할 때 쓰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삶이라고 할 때 이 삶이 동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
인데 염이라는 뜻이네요. 앞말이 리을, 그러니까 어간이 리을로 끝나면 어미를 뭐만 써요? 미음만 쓰죠. 그래서 열다에다가 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여름이 되었고 오늘날의 염이 되네요. 열매가 염. 그래서 이 염은 문장이 끝나는 표지, 즉 문장의 끝에 왔으므로 얘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술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밖에 없으므로 얘는 조사는 아니니까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용언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사와 명사형어미, 명사파생, 접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다 어떻게 외우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많은데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 굳이 내가 외워야지 하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중세국어 이론 세 번째 시간에서 보도록 하죠.